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돈빠남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에는 진짜 그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남녀, 흔히 저희가 이제 비혼족, 싱글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혼자 살려면.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만의 삶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돈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준비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자산관리 비법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거, 먼저 어디서 머무느냐 이게 해결이 돼야 사람이 좀 안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싱글족이 된다는 거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했는데 누군가 합치지 않고 자기 혼자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겠죠. 자기만의 주거 공간을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가에서 싱글족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집들이 있어요. 그 이제 공공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를 좀 우선 알아보는 게 좋겠고, 물론 이제 자기 돈이 좀 있다면 뭐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를 한번 활용해봐라. 그러려면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LH, 그 LH에서 제공하는 LH 내 집 마련이라는 이 청약센터가 있어요. LH 청약센터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에 들어가면 공공주택이 어디 분양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공사에 들어가면 여기서 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시개발공사 들어가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품을 판다는 얘기는 매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싱글족 또는 뭐 거기도 연령별로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활용하는 게 있어요. 주거복지 로드맵에 보면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있어요. 그걸 따라 쫓아가면 거기서도 계속 매달 안내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사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제일 안쓰러울 때가 혼자 아플 때더라고요. 역시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건강을 해야 또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어디 여행도 다니고 레저도 즐기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싱글족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게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뭐 이런 모임에도 많이 가고 뭐 오프라인 모임에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가면 대부분 이제 여행, 등산 또는 뭐 무슨 스키 이런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몸을 써야 되니까 상해 위험이 있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잖아요. 외로운데 병까지 걸리면 그럼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질병과 상해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바로 이제 보장성 보험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장성 보험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실 때 전 국민이 건강보험은 들어있으니까 이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거기서 못 해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대체로 한 70에서 80% 이 정도 보장해 주는데 나머지 20~3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실손 의료비보험입니다. 이 실손 의료비보험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 식습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인병이 뭐 이러면 그 당뇨병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그거에 연결돼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암이에요. 이 암은 치명적일 뿐 아니라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뇌에 관련된 거예요. 피가 혼탁하니까 이걸 아무거나 먹으니까 피가 이제 탁해지겠죠. 탁해지면 결국 뇌에 영향을 줘서 뇌혈관 질환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 보니까 성인병 중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또 심장 관련증.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거나 심장이 막 쪼여온다거나 이런 사건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준비,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있다면 이분들이 상해나 레저에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여성의 경우
골드미스라고 표현하는 예. 이런 분들은 여성 특화 보험이 있어요. 여성들만의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여성암, 여성 그 수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도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확실히 이제 혼자 살다 보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혼자 살면서도 맛있게 잘해서 영양가 있는 거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그냥 한 끼 때운다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충실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여행이나 레저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고 여기에 대한 준비도 또 해야 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가 이제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자기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거는 이제 그 골드미스가 되겠다 또는 싱글족이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돈 버는 건 본인이 마련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돈 버는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적절한 돈이 필요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재무설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재무설계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3년 후에 그 자동차를 바꿀 거예요. 그럼 자동차 바꿀 돈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3년 후 목표 작업이에요. 그럼 또는 5년 후에 내가 창업을 할 거예요. 그 5년 후에 창업을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게 이 돈의 목적 자금 설계예요. 그 다음에 내가 10년 후에 은퇴할 거예요. 10년 후에 은퇴할 때 필요한 노후 자금을 설계하는 게 바로 노후 자금 목적 설계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금에 대한 준비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재무 설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재무 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내가 쓸 돈을 준비해서 써라는 거예요. 먼저 쓰고 갚아가지 말고 싱글족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먼저 저질러 버리고 나서 갚는다면 이건 허덕거려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그 자금을 써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 간다거나 뭐 장비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돈을 모아서 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계획을 재무 설계를 한다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단기적인 이벤트와 중기적인 이벤트, 장기적인 이벤트가 있으니 거기에 맞도록 자금 목표를 배분해라. 배분해서 전체 제가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그러면 단기에 50만 원, 그 다음 중기에 30만 원, 장기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돈을 준비할 때도 단기야 뭐 이제 대부분 예적금으로 할 테니 크게 문제가 없지만 중기자금부터는 이제 투자형 상품이 되거든요. 투자형 상품은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에는 되게 조심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가 위험한 상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들어가는 상품이라는 게 이제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돈을 분산해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몇 %, 그 다음에 그 중기자금에서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의 각각 몇 %, 노후 자금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몇 %, 이런 식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 이런 거 확실하게 좀 계획별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고. 노후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신 분들은 노후에 굉장히 외롭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면 더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친한 작가들이 몇 명인데 작가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분들은 프리랜서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또 벌이가 좋으니까 결혼 잘 안 해요. 싱글족이 많아요. 근데 이 작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 노후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어요. 아. 지금 그때 매달 프로그램 하면서 그걸로 받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위험한 게 거기는 은퇴자 뭐 예를 들면 퇴직금도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가 그냥 버니까 벌 때는 꽤 많이 벌기도 네. 하니까 그걸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노후자금 중에서 국민연금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은 대체로 이 프리랜서 작가들 경우는 금액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전부 다 국민연금 해당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부가세 신고하면 자기 재산에 의해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해당이 되니까 예.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민연금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제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액을 너무 무리하게 넣지 마라. 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넣을 수 있어. 100만 원 넣지 말고 20만 원, 30만 원만 넣고 2, 30만 원으로라도 노후를 준비해라. 대신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을 네. 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돼요. 네. 그 소득공제를 받아야만 내 그 세금도 줄일 수가 있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비혼족 또 싱글족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한번 비혼족과 싱글족 혼자 사는 분 연령대별로 이게 다 달라요. 젊은 뭐 20대 30대만 있는 게 아니고 40, 50대에서도 요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